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2023년 11월 미국 하원에서 규제 갈등 해소와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을 목표로 FIT 21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후 2024년 1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며 2024년 3월 공개 청문회 후에 지난 5월 10일 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원 표결을 통과한 상태인 것인데요. 현재 하원이 통과가 되었고 상원으로 이송되어 남은 것은 상원의 결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FIT 21 법안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을 사실상 상품으로 또한 규제 관할 기관을 그동안 망나니 짓을 했던 이 SEC에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로 지정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틀 전 최고 72,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하락은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크립토 마켓 관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4% 하락한 69,400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41% 하락한 3,765달러대, BNB는 1.39% 하락, 솔라나가 0.09% 하락, XRP가 1.23% 하락한 0.52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어제보다 낮아졌습니다. 52.9%,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에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이 간밤 발표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확인이 되면서인데요. 이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지연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긴축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라며 그런 행동에 나설 의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최근 몇 달 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최근 시장의 최대 호재로 떠오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SEC가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발표한 시간대와 동일한 것인데요.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셰이파트의 경우는 본인의 X를 통해 이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시장 마감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현물 ETF의 경우는 단연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자산 반열에 올려놓은 대형 이벤트인데요. 따라서 실제로 승인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충분한 상승세를 볼 가능성 농후하죠. 다만 일각에서는 승인 불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셰이파트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 간의 증권 신고서 즉 S-1 관련 논의가 시작이 되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하원 대다수 암호화폐 상품 초당적 규제 법안 통과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처그룹 X 계정에 따르면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찬성 279표, 반대 136표를 얻어 방금 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해당 법안은 거래소 및 브로커 딜러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 시장 규제권을 CFTC에 부여하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이 금융혁신 및 기술법, 이제 법안 이름이 길죠. 줄여서 FIT 21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FIT 21 법안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사실상 상품으로 또한 규제 관할 기관을 그동안 망나니 짓을 했던 SEC에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로 지정하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FIT 21의 반대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겐슬러 위원장 그리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FIT 21이 하원을 통과를 한 것이죠. 현재 하원이 통과가 되었고 현재 상원으로 이송되어 남은 것은 상원의 결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상원마저 통과가 된다라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률이 확정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크립토 마켓 측면 우호적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최종적으로 법률이 확정될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2023년 11월 미국 하원에서 규제 갈등 해소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을 목표로 FIT 21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24년 1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하게 되고 2024년 3월 공개 청문회 후에 지난 5월 10일 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하원 표결을 통과한 상태인 것인데요. 이 법안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맥신 워터스 위원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맥신 워터스의 경우는 이 법안이 소비자 보호를 악화시키고 규제 감독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셰로드 브라운의 경우는 이 법안이 지나치게 암호화폐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위원 모두 과거부터 암호화폐의 혁신 가능성보다는 위험성에 더욱 주목을 했고 이 잠재적 위험성에 심하다 싶을 정도의 경계심을 표했는데요.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이 결국 하원 통과가 된 것이죠. FIT 21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관할 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를 증대시키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준수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선례가 되며 미국이 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추가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 되므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상원과 대통령 서명만이 남은 상황 속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하루 앞둔 지금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대형 호재 온다. 이더리움 ETF D-1 예상 시나리오는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 대형 호재로 떠오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승인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월가를 중심으로 갑자기 퍼진 만큼 기대감이 최고조인 상태이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6시 아침 6시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ETF 낙관론의 배우가 바이든이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이제 얼마 전까지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줬는데 이제 트럼프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이러한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백악관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SEC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들의 뜻과는 다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면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이 2천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ETF 승인이 된다면 가격 폭발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점에서라고 하는데요. 2천만 원이라 이제 생각만 해도 상당히 이제 좀 흥미로운 가격대이죠. 현재 가격이 지금 3,775달러 이제 하나로 바꿨을 때는 약 이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4배 정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쯤에 나오는 내용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말 5월 들어서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여론이 컨센서스가 시장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갑작스러운 SEC의 19B-4 서류 재제출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를 신청했던 자산운용사들이 부랴부랴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의 충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한번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동일합니다. 7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죠.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동일하게 76포인트 익스트리미 그리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오늘 미 증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마침내 주가가 1,000달러를 일시 돌파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던 2017년에도 엔비디아는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사실 AI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기가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의 경우는 단순한 기존 산업의 수요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완전히 틀 자체를 바꾸게 됐죠.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AI가 뜬다고 하면 AI 회사를 찾습니다. 실제로 챗GPT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총 1위 주식이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 뜰 때는 그 회사 자체보다 회사가 이용하는 리소스 제공 업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드러시 시대에 정말 돈을 많이 번 기업은 곡괭이와 청바지 회사였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광의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바로 현재는 엔비디아인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를 것 같고 좋아 보이면 늦은 겁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단타로 먹겠다고 한다면 욕심입니다. 지금의 열매는 이미 과거부터 투자해 오고 속 다 썩어가면서 투자했던 분들의 것이지 이 1,000달러 돌파했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은 뒷북치는 꼴이죠. 그래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러다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면 조정을 받겠죠.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기는 불장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늦었다라고 눈물 흘리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때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는 게 좋겠죠. 누구도 고점을 알 수 없듯 저점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이 4월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향후 6개월간은 과거 사이클을 볼 때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과거 상승을 보면 그 꼬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차트가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또 사람 마음이 좀 떨어지면 사자라는 쪽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더 오르면 포모에 휩쓸려 샀다가 물리게 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을 너무 빨리 매도를 해서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산다고 해서 망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것은 언제 샀느냐보다 현재 사 놓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